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래 첫 번째 지구과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 지질세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일단 화석이라는 것은 고생대의 유해나 활동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석이 생성될 때는 뼈나 이빨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생물체가 죽은 후 이제 원래는 썩잖아요. 썩기 전에 빠르게 폐전물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원래 성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냥 우리가 화석을 보면 뼈에도 돌이 붙어있거나 뭐 돌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친환산화작용이에요. 그게 바로 화석화작용이에요. 이런 작용들을 받아야 돼요. 자, 화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이 있어요. 이게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면 이 공룡이 살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생대 시대의 지층이구나,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어렵게도 살았고 생존기간도 짧았으니까요. 고생대에는 상축층, 동층층 형성, 그리고 중생대에는 방금 말한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있고요. 신생대에는 합체석이랑 네버너가 있어요. 이런 게 한 번씩 누가 육지에 살고 누가 바다에 사는지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공룡, 네모 빼고 다 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시상화상이라는 것은 생물에 살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요. 만약에 이 곤충이 한 마리 살았었고 그 곤충이 화석이 됐다고 하면 곤충이 크면 그때는 공기가 산소가 많고 따뜻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곤충이 되게 작다, 지금보다 작다, 그럼 되게 춥고 산소가 적었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 변화를 한 생물이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좁은 지역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특정 기후에 살 거 아니야. 따뜻한 고사리 같은 것도 따뜻한 곳에서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좁은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좁은 지역. 얘도 방금 말한 고사리나 산호 같은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구분입니다. 지질시대는 크게 현생무대하고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눴느냐? 여기 위에가 이름이 없어요. 즉 딱히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없이 여기가 현생노네고 여기는 성캄브리아예요. 왜 성캄브리아 시대냐? 고생대의 첫 번째 시대가 캄브리아기거든요. 이 캄브리아기 전의 시대라고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지질시대 구분 단위는 무대, 대, 기 순서대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지질시대의 길이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로 올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지질시대의 기후 연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질시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후를 연구를 할까요? 자, 그중 첫 번째는 빙하 시추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막 다큐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빙하에서 원기둥 같은 거 뽑아내는 거 있죠? 원기둥 빙하에서 기계 가지고. 그게 다 빙하 시추하는 거예요. 왜? 예전 기후 연구하려고. 왜냐하면 이 얼음이 갑자기 막 한 번에 확 얼었을까요? 우리 남극 얼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점점 눈이 내리고 그 눈들이 추우니까 얼고 얼어서 막 빙하가 만들어지잖아요, 남극 북극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생대 산소는 중생대 공기는 산소가 많고 막 꽃가루가 많다 이런 막 특징이 있고, 막 고생대에는 막 좀 그런 게 덜하다, 막 산세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 막 이런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연구하려고 빙하 시추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된 작은 공기방울로부터 대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대기 파악. 그리고 빙하를 이루는 산소 안정 동위 원소 등으로 과거의 기온을 측정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산소가 O16하고 O18이 있어요.
이게 물에 둘 다 섞여 있어요, 바닷속에. 근데 O16은 가벼워요. 왜?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슝 잘 날아다녀요. 우리가 아는 평소의 산소, 얘는 58은 좀 무거워서 증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가 막 만약에 4개가 증발한다고 했을 때 얘는 1개가 증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여기 온도에서 높아졌다 하면 얘도 8개 증발하는데 얘도 2개 증발하는. 근데 비율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를 알려주냐.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얘도 뭐 늘어났지만 증발량이, 얘의 증발량이 늘어났잖아. 얘가 무거운 애 증발량이 늘어났다는 게 유의미 한 거예요. 그 온도 변화에.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다. 나무 나이트 연구. 나무 나이트 이거 아시죠? 다 이거. 이게 겨울에 생기는 거하고 여름에 생기는 게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 폭이 넓은 게 여름이에요. 폭이 넓은 게. 이러면 여름이고, 폭이 이따구로 좁은 게 있어요. 이러면 겨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겨울 거 차례인데 겨울 게 두껍다. 여기 두꺼운 게 있고 이제 또 두꺼운 게 있어요. 겨울 거 차례인데 여기가. 그러면 이 겨울은 온난했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호의 골격 연구. 산호의 골격도 나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이트랑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순 연구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것도 이거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얘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냐. 그 다음에 지층 폐적물. 폐적물 속에 꽃가루나 화석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았던 생물인지 그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 지층의 폐적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뭐 중생대에는 공룡이 살았고 신생대에는 메모드가 살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말했죠? 그 다음에 화석 연구. 시상화석. 막 고사리나 아까 전에 산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묻혀있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후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우리 이제 기후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지질시대에. 지질시대의 기후는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추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차가웠어요.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 수 없는. 고생대에 들어오면 많이 따뜻해져요. 근데 한번 빙하기가 살짝 왔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막판에 빙하기가 한 번 더 와요. 그다음에 중생대에 이게 중요해요. 중생대 때 여기가 따뜻하고 온난화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빙하기로 착각하는 게 많은데 여기처럼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떨어지니까 이건 빙하기로 안 쳐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생대는 대체적으로 온난하고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 들어오면 엄청나게 추워지죠. 갑자기 이때 빙하기가 많았어요. 빙하기가 와서 지금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마지막에 그래도 살짝 올라오고 이게 현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정도를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 생물 분포 면적과 생존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A와 B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시오. 표준 화석에 적합한 화석은 자, 뭘까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B가 표준 화석이고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A겠죠. 지질시대의 구분과 지층 대비의 유용한 화석은 B예요. B. 왜냐? B가 표준 화석이잖아요. 표준 화석이 지층 시대를 구분해주잖아요. 생물이 살던 당시 환경을 알려준 화석은 A예요. 왜냐? A가 시상화석이잖아요. 시상화석이 고사리 같은 것들이니까 생물이 살던 당시의 기후를 알려주죠. 다음은 지질시대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질시대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지구 변단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지질시대는 누대, 대, 기 단위로 세분한다. 누대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로 구분한다. 현생누대는 크게 3개의 대로 구분한다.
지질시대, 산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칭생대 중에 시속사장이 가장 긴 시대는 당연히 산캄브리아 시대죠. 다음은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는 높죠. 기온이 높을수록 나이트의 폭이 넓어요. 그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중생대에만 빙하기가 없었다고 했죠. 중생대에만 빙하기가 없고 온난화 기류가 지속이 된다. 자, 지질시대에 했으니까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도 같이 해야겠죠. 우리 산캄브리아 시대에는 이제 초기에 석회암이, 후기에는 빙하트 작물이 발견됩니다. 초기에는 좀 따뜻했었는데 나중에는 한랭했다고 추정이 돼요. 이때 거는 뭐 시점에도 잘 안 나요. 왜냐? 너무 오래 전이라서 이제 막 지층도 다 훼손이 돼 있고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가 반복되었고 후기에 로디아닌과 분리가 시작되었다. 실행무대에는 강한 자외선 지표에 도달하여서 바다에서 출현을 했고 대기의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 남세균이 나와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은 남세균이 쌓여서 만들어져요. 얘네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생 누대. 대기의 산소가 점점 더 많이 축적돼가지고 이제 산소가 많아지니까 생물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살 수 있겠죠. 더 많은 생물들이 등장을 해요. 후기에는 산소가 충분해져서 다세포 생물도 출현을 해요. 일부가 에디아카라 동록은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에디아카라 동록은 화석이나 왜 에디아카라 동록은 화석이냐? 에디아카라라는 동네에서만 나와요. 이 동네에서만 나오는 화석이니까 유니크해서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다양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기후는 이제 석계암층과 증발음이 두껍게 나타나서 온난하고 건조했던 기후로 추정이 돼요.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말기에 여러 대륙이 모여 판게아를 형성을 했어요. 에팔라치아 산맥, 우랄 산맥 등이 형성이 있었어요. 캄브리아기는 삼엽중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삼엽중이 다 해먹었어요. 이제는 우르도비스기에는 이제 어류가 출현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리 출현이 제일 중요해요. 실로리아기는 필석이 이제 불을 이루었고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이제 산소가 충분해져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식물이 나오고 이제 육상식물이 대본기에는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을 했고 이제 양서류가 출현을 했어요. 석탄기에는 방추충 산호 같은 게 이제 번성을 했고 양치식물이 등장했어요. 그냥 육상식물 아니고 양치식물. 이제 말기에 파충류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파충류, 나중에 공룡이 되는. 해름기에는 이제 양치식물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여기서 진화가 돼서 건치식물이 출현을 했고 이제 이때 판게아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바다전갈, 방추충 등 해양생물 90% 이상이 멸종이 돼요. 중생대에는 고생대 말에 대량 멸종 이후로 다양한 생물이 출현을 했어요. 이때는 파충류만 살았어요. 파충류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기온은 수납초가 고유도에서 발견되니까 전반적으로 온난화를 했고요. 빙하기가 없었어요. 이때 빙하기 없다고 했어요. 아까도.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았었고요. 트라이 아이스기 말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됐어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겼어요. 이때. 자, 이제 시대적 특징으로는 트라이아이스기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 파충류가 이제 번성 시작했어요. 공룡 같은 것들. 이제 말기에는 원시 포유류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서철 연행류 등의 걸씨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쥐락에는 암모나이트 공룡이 크게 번성을 했고 시조제가 나타났어요. 암모나이트 공룡의 전성기였는데 이제 말기에 멸종을 했어요. 바뀌기 시작하니까 점점 속시식물 출현을 했어요. 출현. 흰생대에는 포유류 조류 속시식물이 크게 번성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팔로에오기와 네오기는 온난화했고 제4기 생명에 있어서 4회의 빙하기와 3회의 간빙기가 있었다. 간빙기는 소빙하기 때는 작은 빙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륙분포, 현재와 비슷한 이제 수륙분포를 했었고요.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등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팔레오기나 네오기는 바다에서 유공충인 화폐충이 번성하였다가 멸종했고요. 사슴, 말 등 우리가 아는 다양한 종류의 포류가 번성하였으며 조류 및 영장류, 이제 인간이나 원숭이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푹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서 초원과 산림,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제4기에는 대형 포유류, 메모드가 분포했어요. 말기에 멸종을 했고 이 제4기 때 인류가 출현을 시작했어요. 이제 단풍나무, 참나무 등 푹시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자, 이슬시대에 대멸종이 5번 있었어요. 5번. 이게 왜 멸종을 했냐? 대표적으로는 빙하기가 있고요. 대륙이 판기아가 만들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분해됐다가 하니까 대륙 이동해서 바닷가에 단 애들이 죽는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대멸종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고생대에 한 번, 2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한 번, 중생대에 또 한 번, 신생대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총 5번 일어났어요. 5번.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질시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삼엽충은 고생대 전기간에 걸쳐서 생존했고요. 고생대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퇴적되어 석탄층을 형성을 했어요. 자, 암모나이트가 번성할 지질시대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중생대에는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을 했어요. 포유류는 나중에 나와요. 신생대에는 메모들을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였어요. 말기의 가장 큰 규모가 생물의 멸종이 일어난 지질에는 말기시대에 가장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이 일어난 시대는 고생대예요. 각 지질시대의 특징과 해당 지질시대를 옳게 연결하시오. 말기의 기후가 한량해져서 4회의 빙하기가 있던 건 어디일까요? 바로 신생대요. 신생대의 빙하가 여러 차례 있었죠. 판게아가 분리되어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중생대예요. 남세견이 출현하여 대기의 산소를 공급한 건 시생누대고요. 육상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한 건 고생대예요. 지질시대 동안 동물들이 출현하는 순서는 무척추동물, 그 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서예요. 자,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지질시대의 생물화서가 나타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질문으로 옳은 것만 있는 것으로 고른 것은 이읍. 가가 번성한 시대에 소시생물이 번성을 하였다. 다른 삼엽충화성으로 삼엽충은 고생대에 번성한 생물이에요.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양치. 그러므로 틀렸어요. 가와나에 발견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가와나는 둘 다 바다에서 살았죠. 삼엽충이랑 암모나이트니까요. 맞아요. 가보다 나의 생물종은 지구상에 더 오랜 기간 분포했다. 아니죠. 얘는 고생대고 얘는 중생대인데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길잖아요. 그러므로 B가 틀려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6번. 가는 현생노드의 수력 분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현생노드 동안 주요 생물종의 번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고른 것은 수력 분포의 변화 순서는 CBA다. 틀렸죠. 왜냐? 판게아가 있었어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C가 됐어요. 그러니까 BAC가 맞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메모드가 번성한 시기에 수력분포는 C죠. 왜냐면 신생대니까 신생대 때는 현재의 대륙 모습과 매우 무사했으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기역은 양서류이고 니은은 파충류이다. 맞아요.
척추동물 맞죠? 비둘기는 육지식물이고 이해는 거치식물이다. 아니죠. 거치식물이 먼저 나왔고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척추식물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려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에요. 자, 이 정도면 오늘 공부는 충분히 된 것 같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와 볼까요? 자, 여기 5번 문제랑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